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내일 저녁이면 FOMC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것 때문에 현재 눈치 보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또 경제 뉴스는 쏟아집니다.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도 기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릴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는 바로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기름들은 야, 어차피 내년에 내릴 거 올해 올리는 이유가 뭐야? 이러한 의문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0에서 1.75로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장 내일이죠. 내일 또 아마도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다면 한 번에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월가의 투자자들이 내년에는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반기부터요. 이러한 마음을 반영한 것일까요? 바로 10년물 금리는 계속 낮아져 어느덧 2.781까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0 위에서 머문 적도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자들은 연준이 이번 주에 0.7을 올리고 연말까지는 3.3까지 올린 뒤 내년 6월에 금리 인하를 해서 2024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2.5에 맞추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딱 2.5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기본이 반토막난 성장주들이 야, 이제는 또 내가 일어날 때가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결국 왔습니다. 전문가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결국은 7월 말 10만 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확진자 기준 99,327명으로 10만까지는 조금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10만 명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대기업도 대외 활동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회식을 자제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현대차도 출장을 나갈 때 내부 결제를 꼭 받도록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코로나 걸리지 않으신 기름분들, 이분들 위주로 코로나가 많이 퍼진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기름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기릿과 히릿도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적 없으니까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NXP 반도체 실적이 좋다. 어떤 기업이 실적이 좋다고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지난주에는 스냅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서 다른 관련 기업들이 빠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한 기업의 실적이 좋고 나쁘면 그냥 단순히 그 기업만 좋구나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겠죠. 이 와중에 NXP 반도체는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조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회사인 NXP 반도체가 자동차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최근 인플레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걱정을 뒤로하고 당분간 실적이 견고할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같은 흐름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꼭꼭꼭 잘 나오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가격 낮추고 싶어요. 테슬라 CEO,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오른 차값을 두고 입을 드디어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바로 인플레이션이 원인이라며 앞으로 다시 인플레가 잠잠해지면서 차량 가격을 낮추길 바란다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겠죠. 최근 들어 널뛰기 가격 책정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조금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인플레가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낮춘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과자도 아니고 1억짜리 자동차인데 혹시나 인플레가 조금 잠잠해져서 지금부터 가격을 500만원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먼저 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애초에 지금 테슬라를 이미 가지고 있는 오너분들은 충성도가 분명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충성도가 깎여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가격이 이렇게 높은 거는 인플레 때문이라며 나중에는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내일 청약을 진행하는 기업이 한 가지가 있죠. 세비캠. 그리고 기관 수요 예측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합니다. 자, 성일하이텍에 이어서 수요 예측 흥행이 성공한 폐배터리 전문기업 세비캠이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합니다. 경쟁률은 1670대 1로 매우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 합격도 정말 나이스하게 나왔죠.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공모가를 3만원에서 3.5만원으로 크게 올려 잡은 거는 살짝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우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 세비캠 청약 잊지 마시고 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꼭꼭 한 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보호일수. 이제는 조금 지겹다 이러한 생각까지 드는데, 하지만 시가총액 2위 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관심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 보호일수가 드디어 풀린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주가는 월요일날 저점을 잡더니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선반영일까요? 관련된 소식 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일수가 내일 풀립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지금이 바로 매수 기회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펀더멘털이랑 전혀 상관없는 수급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분명 기회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8월에 있는 MSCI 분기 리뷰에서는 이번에는 수급이 나갔지만 그 수급이 다시 돌아올 걸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 ES 때문에 엘젠솔이 주가가 빠지는 거면은 그거는 분명 기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8월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상상인 증권에서는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다면은 결국 2차전지가 대장이라며 보호 ES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2차전지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두며 삼성 SDI도 같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관련 소식을 봤었습니다. 금리 인상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내년에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죠. 그렇다면 결국 2차전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갈수록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 DB금토에서 갈수록 서프라이즈 기업이 감소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실적이 안 좋다는 소리겠죠. 이 와중에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더 관심있게 봐야 된다는 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이 있는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며, 또한 그 와중에 3분기의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S51, LG노텍, 신세계인터내셔널, 그리고 삼성 SDI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성장이 희귀해지는 이런 시점에서 위 기업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농업투자 ETF가 한국이 생긴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플레 그리고 러시아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거 기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더 커진다면은 곡물가는 또다시 뛰어오를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자금률이 낮은 나라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또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농업투자 ETF가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농업에 투자하려면 롤오버 비용을 감수하면서 농산물 선물 ETF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ETF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ETF가 뭔가 봤더니 바로 KB스타 글로벌 농업경제 MV ETF라고 합니다. 이 ETF가 출시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서학개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증권업을 공부할 때다. 지난주에도 관련 내용을 한번 공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8%에 육박하는 고배당주이면서도 그리고 주가는 바닥 근처인 주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바로 증권주였죠. 자, 왼쪽에 코덱스 증권 ETF가 있는데 증권사들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작년 중순 그때 고점을 딱 찍고 계속 흘러내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신증권에서도 증권업이 이제는 바닥을 쳤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최선호주는 바로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 증권업이 안 좋은 이유는 바로 금리 상승 그리고 증시 하락 때문인데, 일단 금리는 빅스텝 이후에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빠지는 흐름을 현재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증시도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증권업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저 길이 또 100%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꼭꼭 증권업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배달업계가 몰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습을 하려고 치킨을 딱 시키려고 어플을 딱 켰는데
야, BBQ 진짜 비싸더라고요. 2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너무 비싼 나머지 BBQ는 먹지 못하고 다른 할인되는 또레오레를 시켜 먹었는데, 만약에 할인이 없었다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애초에 배달은 외식보다 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배달마저 인플레 때문에 가격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제는 편의점을 찾는 사람까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배달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플 이용자를 보자면은 지난해 대비 월간 이용자 수가 배달의 민족이 75만 명, 요기요 159만 명, 쿠팡이츠 264만 명,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배달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달업계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 모두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전에는 이 난관을 타개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가스 추가 감축 통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추가 감축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름이지만 그런데 겨울 순식간에 옵니다. 시간 진짜 빠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겨울철을 대비해 가스 비축을 늘려야 되는 유럽 국가들은 비상이 현재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천연가스 가격은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에너지를 무기하는 러시아의 야욕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조되는 에너지 위기에 유럽연합은 내년 봄까지 회원국들이 가스 사용을 15%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을 자발적인 목표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니까 야, 유가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 또 유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날씨가 추워지고 그 다음에 코로나와 원수의 도창이 조금 잠잠해지면 여행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는 고유가 시대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캐리백 왜 난리야? 스타벅스의 서머 캐리백 왼쪽에 있는 이 가방입니다. 여기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검출 기계로 확인했다, 이러한 인증까지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유해 물질이 뭐가 나왔는데 라고 봤더니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고 한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1군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뭐라고 했나 봤더니, 가방은 의류나 침구류와는 달리 직접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포름알데히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그렇지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옷이나 침구류라면 분명히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가방이기 때문에 조금은 잣대가 달라진다 라고 말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공급사의 사실 여부를 현재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별도로 국가 전문 공인기관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련된 소식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개인적으로 이런 논란은 바로 스타벅스라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름값이 있으니까 그 왕자를 지키려면 왕관 무게도 무겁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스타벅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건강,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SK 회장과 화상 면담. 야, 이게 무슨 소릴까요? 일단 SK 회장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최태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1960년생.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은 SK그룹의 활발한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장 지어라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확실히 미국이 한국에 투자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투자를 바탕으로 앞으로 쭉쭉쭉 성장하는 그러한 SK 하이닉스 그리고 SK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 하나였죠. 비덴트 빗썸 매각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는 조금 긴가민가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야 찌라시 아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비덴트가 빗썸 매각을 협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를 내놨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의 거래소 FTX가 빗썸을 인수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한 바 있었던 코인 관련주.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근데 이거 가짜 아니야 찌라시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공시가 딱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비덴트는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며, 그리고 이 결과는 1개월 이내 혹은 그리고 확정 시 추가 공시를 하겠다며 진짜 빗썸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러한 뉘앙스를 풍겼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 보류.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뉴스랑은 살짝
살짝 반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친구는 판다고 했지만 이 친구는 판다고 했다가 이제 안 판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장하지 않고 다른 데다가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카카오. 그러나 류궁성 카카오티 대표가 유보 요청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카카오는 거기에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카카오티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이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택시와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 매각을 한다고 했었지만 그런데 보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최근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수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K2전차 수출 가능성이 보이는 현대로템 목표가 2.9만원으로 SK증권이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목표가가 올라가는 거는 꽤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의 발판이 될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K2전차의 폴란드 등 유럽 수출 가능성도 계속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크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와중에 올해 퍼는 40일, 내년은 28, 내후년은 21로 엄청나게 싸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세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업입니다. 대동. 농업 관련주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이 변했네요. 농업 관련 ETF가 나온다는 소식을 아까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농슬라 대동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19,250원까지 갔다가 최근 들어 곡물가가 많이 빠지는 거 보셨죠? 그러한 영향과 그리고 증시가 부러지면서 같이 하락한 바 있었는데 하지만 또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NH투자증권은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의 농기계 제조 기업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거쳐 농기계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를 현재 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농기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겠죠. 또한 올해 8월 신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바이크와 0.5톤 전기 트럭 매출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며,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양 전기 1륜차 납품이 시작되는 23년부터는 스마트 모빌리티 부분 연결 매출의 기여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동의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성장이 좀 많이 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퍼는 7.6, 내년에는 5.5, 내후년은 3.9, 이거는 무조건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주식은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분들 꼭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